문 대통령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국정의 어려움, 뭐 실패의 경험 못해서 여야 국회의원과 나누면서 이런 국정에 우리가 성취한 것은 다 국민과 함께 성취한 것이고 야당과 함께 협력한 것이고 이렇게 때는 참 박수를 받았을 일인데 마치 지난번에 그 누리호 발사 때 10년 넘게 고생한 과학자들 뒤에 병풍청을 세워놓고 참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이룬 성과 또 기업이 이룬 성과 이런 것들이 모두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룬 성과처럼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이야기했더라면 훨씬 더 설득력이 크고 또 야당의 공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방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70% 완전 접종에 들어섰는데 이거 지난해 이맘때 그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야당이 먼저 예산하자고 아우성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찍 했더라면은 이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지금 외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도 백신에 대한 거부, 백신에 대한 주저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 백신만 있었다면은 지난 우리 8.15 또는 7월에도 이미 이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또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소상공인이 겪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가 누렸던 지금 이 엄청나게 쌓인 부채, 적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은 다음 정부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고민 같은 것도 함께 상의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입장하는 과정 그리고 퇴장할 때도 그리고 발언하고 있을 때도 시정연설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환담에서도 지도부 만날 때 그때도 수사를 촉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랑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실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는 늘상 그 국회의장실에서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대표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정중하고도 지금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특검에 같이 맡기도록 이렇게 대통령이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다 그래요. 지금 이 수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사실은 여당 후보의 리스크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방식의 좀 경청하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표력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그냥 예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상임 고문 맡은 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흔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어제 회동 때죠. 회동 때 양쪽 지지자들이 집계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저희들이 특검 때문에 국회 앞에서 국회 내에서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 와서 구호외치는 거 들어보면 그 앙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제 그 모임 때도 24일 찻집에서 만났을 때도 양측 지지자들이 굉장히 충돌하는 양상이었고 그 앙금이 굉장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도 흔쾌하지 않은 것이 이 대장동 문제가 특검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어차피 대통령 후보 등록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이 문제를 오히려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트는 것이 자신의 그 자신감도 보여주고 여당 후보로서의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딱 그 특정시켜주는 이런 측면을 딱 그걸 이제 제안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지금 검찰이 수사가 굉장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무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 했는데 또 했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당시 성남시장의 메일이라든가 서류 관계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 휴대폰을 경찰은 하루 만에 찾았는데 그걸 못 찾았다든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검찰이 특검 대상이 되겠다 할 정도로 나온다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특검 수용하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2개월이나 3개월 내에 끝내자.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그 자신감이 바탕이 될 것 같은데 만일 그걸 덮은 채 계속 나간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런 원팀에 강력한 동인이 생길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는요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리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 경실련 같은 그런 시민단체에서도 공공이익 환수는 손톱만큼만 했고 이렇게 엄청난 사익을 챙겨준 이런 설계를 누가 했겠느냐라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데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손바닥으로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불안한 리스크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정말 떳떳하다면은 그리고 국정감사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듯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빨리 특검을 수용해서 그 이전에 드루킹 김경수 사건 때처럼 2개월로 한시적으로 한다거나 왜냐하면은 시간을 무한정 끌 수는 없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 2월 중순이 대선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뭐 1월 초순에 끝나자든가 한다든가 하는 이런 합의를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한마디 하면 이재명 후보는 두 마디를 해요. 더 큰 소리를 치고 다음에 여당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수로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발언했던 게 속기록 남았습니다. 그런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경실련도 문제 삼고 지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도 일면으로 나오겠다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게 한겨레도 지난번에 이사회 회의록이 나왔었고 이 문제는 이 오랫동안 시민운동하고 변호사하고 성남시정을 잘 알고 성남에서 몇 번의 공직선거에 도전했던 분이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왜 바꾸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시기에 이 이득을 취한 김만배라는 사람은 왜 대법관을 만나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이끌어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끝없이 많고 그건 특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보면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늘 검찰에 직접 고발했어요. 고발장을 들고 직접 검찰청을 방문한 사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이 우리 행안위 국정감사 이야기했는데 행안위 국정감사가 전혀 수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 모든 그 이제 위정 혐의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위정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사실은 그 일타 강사로 지금 이 문제를 뜨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행정지사를 해본 경험, 또 검사의 경험, 또 법률가의 경험을 가지고 쭉 지금 했는데 그게 아마 완결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뭐 등등 해서 재산 신고, 재판 거래 의혹과 함께 대장동, 백현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배임 의혹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유동규라는 척건이 등장하는데 유동규라는 척건이 성남도시공사 사장 보고 물러나게 하고 그 시점에 화천대유가 들어서고 이것들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모두 모아서 12건의 위정 혐의를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과 또 법적 정의에 반하는 이런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남시가 얻었다는 확정이 이건 조금만밖에 안 되고 그 사적 이익은 엄청나게 크고 경실련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다. 아니 지사도 그 건의가 왔는데 자기가 뭐 건의를 무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뀝니다. 검찰도 배임 혐의라고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또 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석연찮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고요, 고발을 한 거고 배임죄 의혹도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 후보의 부인도 국민이죠. 국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그런 등등을 개인적 의견을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그걸 이제 또 민주당에서 뭐 옹호해서 뭐 저기 정신의학회에서 제명한다느니 무슨 허위 사실로 고발한다느니 법적 압박을 가는데 뭐 조치를 또 취하시겠죠. 취하시면은 이 문제는 더 커질 텐데 그렇게 국민의 의사까지도 다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가 쭉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뭐 당내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어느 여론조사든 해보면은 항상 여론조사 샘플의 구성이 1000명이라 치면은 한 300명은 민주당입니다. 300만 이상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한 40명이 이른바 중도입니다. 이게 스윙 보트라고 이제 이렇게 그때 표심이 조금 이동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또 누가 뭐래도 또 이렇게 보수나 우파 쪽 이런 지지자인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미국 선거라든가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민주당도 보면은 그 지지자들 또 선거인단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전 국민으로 이제 이렇게 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확장성이라고 한다면은 확장성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든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이제 중도가 이제 확장성인데 그걸 두고서
결선 경쟁이 누가 있느냐. 예컨대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어느 경우든 지금 그 내일 선관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정리가 되고 뭐 당심도 결국 민심과 함께 수렴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고 또 많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제가 서한 하나 보냈습니다. 뭔가니까 이게 경선이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제 경선은 딱 중간에 왔는데 발언 수위가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간 상대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나중에 후보들은 경선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한번 다친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후유증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강 후보들이 모두 저마다 좀 금도를 지켜달라. 지금 결국에는 이 경선이 끝나면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대 경쟁자의 지지자들까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든 우리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포용성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이 어려운 나라 지금 힘겨운 이 상황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달래줄 수 있느냐, 더 품을 수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포용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 경선에서부터 벌써 같은 편 당 지지자들 그렇게 마음을 갈라놓으면은 그 수습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그 4강 후보들이 상당히 좀 절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게 간단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듯이 지금 갤럽이나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하듯이 그냥 민주당 후보와 함께 나란히 심상정 안철수까지 넣어서 해서 그때 그 얻은 득표량을 보고 한다면은 오히려 정말 그런 시비 자체가 없어질 텐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 누구를 고를게 하면 민주당을 내심 지지한 후보로서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인데 심플하게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냥 이재명 지사를 하나 넣고 그다음에 넣고 해서 하면은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출마할 걸로 보이는 유력한 후보들 그냥 다 늘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같은데. 홍준표 캠프 아니 왜냐하면 그 공평한 방법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언론사 그렇죠. 여론조사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